오늘은 실제로 다양한 체지방률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 일반적으로 어떤 식단과 운동이 동반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위부터 시작해보죠.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높은 체지방률은 80%였습니다. 이 체지방률에서는 지방이 거의 모든 근육과 뼈를 덮고 움직임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숨쉬기, 잠자기, 똑바로 앉기도 힘듭니다. 이것은 생활 방식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극단적인 경우로 보통 심각한 질병이나 체액 저류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 사람들이 도달하는 수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지방률이 50%에 이르면 남녀 모두 병적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지방이 복부, 엉덩이, 가슴, 허벅지에 눈에 띄게 늘어져 근육의 윤곽이 완전히 가려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걷기, 계단 오르기, 잠자기 등 일상적인 움직임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단계의 식단은 보통 칼로리가 매우 높고 초가공식품이 주를 이루며 체계적인 운동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체지방률이 45%를 넘으면 중증 비만으로 분류되고 남성은 체지방률이 40%를 넘으면 중증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체지방률 50%인 남성은 건강 기준을 크게 초과한 상태입니다. 한 남성은 50%대 체지방률로 초과 체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피곤하고 늘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체지방률이 40%대가 되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까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요, 남성은 여전히 고도비만으로 분류되고 여성은 이제 단순 비만으로 내려갑니다. 이 체지방률에서는 여성의 엉덩이가 어깨보다 확연히 넓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단 오르기, 잠자기, 몸을 굽히기, 전반적인 피로감 등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체지방률에서는 남성은 여전히 눈에 띄게 많은 지방이 남아있으며 주로 복부와 상체 부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체지방률이 40%인 여성들은 매우 다양한 외모를 가질 수 있고 식습관과 운동 습관도 제각각입니다. 일부 여성은 지방이 고르게 분포되어 몸집이 커 보여도 꼭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반면에 특히 활동량이 적고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산관, 복부, 엉덩이, 허벅지 등에 눈에 띄게 많은 지방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체지방률을 가진 남성들은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및 기타 비만 관련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여성들도 역시 위험이 높아지지만 남성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나쁜 소식은 적어도 미국에 계신다면 그렇다는 점입니다. 평균적인 미국 여성의 체지방률은 약 39%로 이는 비만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현재 이 범위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체지방률이 30%까지 내려가면 남성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 체지방량이 건강과 외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두 남성이 같은 체지방률 약 33%를 가지고 있었지만 외모는 매우 달랐습니다. 한 명은 체지방량이 97파운드, 다른 한 명은 같은 체지방률이지만 150파운드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남성은 더 건강해 보였고 헬스장도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체지방량이 많은 남성은 에너지와 헬스장 퍼포먼스가 좋고 몸이 더 탄탄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체지방률이 30%일 때 여전히 건강상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약 40%의 남성이 이 범위에 속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체지방이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약 30% 체지방부터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나이에 따른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남녀 모두 나이 들수록 같은 체지방률의 모습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들의 근육을 키우는 능력과 음식을 빠르게 대사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근육량과 골밀도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지방을 늘리는 것이 단순히 괜찮은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권장되기도 합니다. 체지방은 신체와 건강을 보호해줍니다. 체지방은 질병, 허약, 식욕 저하 시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하며 나이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깁니다. 약간의 체지방을 더 가지고 있으면 신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고가 생깁니다. 이는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질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마른 편이라면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치유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 등 필수 조직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 기준을 볼 때 중요합니다. 미국 남성의 평균 체지방률은 20세에서 49세 남성 기준 약 27%입니다. 이 수치는 비만으로 분류되지만 50세가 넘으면 똑같은 체지방률이 갑자기 허용 가능한 범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합니다. 체지방률이 30%일 때 여성은 최적의 범위 중에서도 높은 쪽에 속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가장 젊은 성인 그룹인 20세에서 29세 여성도 체지방률이 32%를 넘지 않다면 비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는 건강해 보이고 식단을 과하게 제한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지만 체지방률이 30%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여성 중 약 10%만이 더 낮은 체지방률을 가집니다. 그러나 운동을 거의 안 하고 배달 음식만 먹어도 체지방률이 30%인 여성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개인차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더 낮은 수치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짚겠습니다. 같은 체지방률이라도 사람마다 외모와 건강 위험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체지방 분포는 유전과 인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체지방률이나 BMI여도 외모와 건강 위험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MI만으로 건강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계속 체지방률을 줄여봅시다. 남성의 20% 체지방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부 남성들은 팔과 어깨에 선명한 근육과 탄탄한 몸매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남성들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스키니패스에 가까운 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이지만 배나 윗가슴, 팔 같은 부위에 지방이 더 붙어있는 경우입니다. 남성의 12%만이 이 체지방률에 해당하거나 그 이하입니다. 일부 남성에게 이 범위는 가장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일 수 있으며 이는 과거 신체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유전자는 신체가 건강하고 보기 좋으며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 범위는 사람마다 몇 %포인트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체지방률이어도 사람들이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제비만저널에서 실시한 다양한 민족 집단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나이, 성별, 체지방률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BMI가 매우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체지방, 나이, 성별이 같을 때 흑인 미국인은 백인보다 BMI가 약 1.3포인트 낮았고 폴리네시아인은 약 4.5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즉, 동일한 BMI라도 두 사람의 체지방 수준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폴리네시아인은 같은 BMI에서 체지방이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인, 에티오피아인, 인도네시아인, 태국인 그룹도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이들 모두 백인 그룹보다 BMI가 약 2.5포인트 낮았습니다. 이것은 체형과 에너지 사용에 유전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BMI는 전체 건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근육량이나 유전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며 연구로 그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남아시아 인구는 대체로 체격이 더 작고 체지방의 더 많은 부분을 피부 아래가 아니라 장기 주변 깊숙한 곳에 저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방이 어디에 저장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방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 위험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유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체중계 수치가 낮아질수록 이런 차이점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20%일 때 이미 정말 소수의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이 정도 체지방률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이 꽤 건강해 보이고 어느 정도 복근이 드러나며 근육도 눈에 띄게 보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 운동선수들은 체지방률이 약 20% 정도입니다. 체조 선수들만 예외로 이들은 훨씬 더 낮은 체지방률을 가지고 있죠. 곧 알게 되겠지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체지방률 20%는 매우 드문 수치로 미국 여성 중 단 2%만이 체지방률 25% 이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마른 편이지만 이 수치는 여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체지방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운동하고 주로 건강한 식단을 따른다면 지나치게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20% 체지방률은 마른 편이지만 건강한 범위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범위 아래인 15%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여성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몸이 더 이상의 체지방 감소를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하지만 근육은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이 범위, 즉 15% 정도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전문 운동선수들이 특정 대회를 위해 훈련한 결과입니다. 운동선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캐나다 휴먼 키네틱스 연구에 따르면 여자 농구 선수들의 체지방률은 27%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테니스 선수들은 16%에서 24% 사이이고 수영 선수들은 14%에서 24% 사이입니다. 반면에 체조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체지방률이 10%에서 16% 사이이고 마라톤 선수들은 10%에서 15% 사이입니다. 이건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 범위에 잠시 머무르면 일시적으로 생리 주기를 잃을 수 있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뼈의 미네랄 밀도가 떨어지고 장 건강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몸이 체지방을 다시 늘리려고 싸우면서 배고픔도 확실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지방률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성의 필수 체지방이 12%여서 대부분의 여성에게 15%는 위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꽤 많은 남성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이 포함된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주로 설탕, 지방, 가공식품, 정크푸드를 많이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 체지방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률 유지의 쉬움은 주로 유전과 개인의 시작점에 달려 있습니다. 매우 높은 체중에서 체지방률을 15%까지 낮추는 것은 평균적인 범위에서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선천적으로 마르고 근육이 잘 붙는 남성은 몸 상태 유지가 훨씬 쉽습니다. 15% 체지방을 위해 매일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20살 마른 남성 2배가 평평하고 근육 윤곽이 있으면 체지방률이 약 15%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남성의 경우 단 2%만이 이 체지방률 2에 해당하며 그보다 더 낮은 2% 이에 해당하는 남성은 훨씬 더 적습니다. 이 이후로는 거의 아무도 우연히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이 체지방률에 도달해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체성분 유지를 위해 보통 엄격하게 반복적으로 식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닭가슴살, 밥, 브로콜리를 양념 없이 조리해 먹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처벌일 필요는 없어요. 이 체중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매우 일관되고 힘든 운동 스케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엄격한 식단도 따라야 합니다. 그 남성들에게 12%와 15%의 차이는 12% 정도가 되면 복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인가요? 헬스장에서 엄청나게 운동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복근을 덮을 만큼의 지방이 없기 때문이죠. 여성의 경우 체지방률 12%는 완전히 보디빌더 수준이고 그것도 아주 후하게 잡은 거예요. 많은 여성들에게 그 정도까지 도달하는 건 약물 없이는 불가능하죠. 이 정도 체지방률이면 근육질로 보일 수 있지만 에너지와 운동 능력은 12%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체지방은 외모와 관련 있고 기능과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 보디빌딩을 제외하면 이렇게 낮은 수치는 주로 고강도 체조나 비슷한 종목에서만 볼 수 있고 그마저도 드뭅니다. 이런 상태는 생리불순이나 다른 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자주 따라오고 배고픔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음식 생각만 하면서 보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낮은 체지방률을 가진 여성들은 필수 지방 수준을 간신히 넘기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더 낮은 10%로 가보죠. 운동하는 남성들은 이 체지방률에서 근육과 식스팩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조금만 방심해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식사나 운동 루틴에 있어서 말이죠. 프로 운동선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극소수 남성을 제외하면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당신이 그럴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만약 당신이 체지방률 10%라면 아주 마른 남자는 체중을 늘리는 걸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복근과 근육이 잘 보여도 헬스장 형들보다 더 마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량이 충분하지 않아서입니다. 여성의 경우 체지방률 10%는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최소치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필수 지방의 최저치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솔직히 그 이하로 가거나 그 수치에 도달하는 것도 정말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보디빌딩을 하는 여성들은 잠시 체지방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리가 멈추고 건강 위험이 커지며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의 뇌는 사실상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 맛이 슬라이드쇼처럼 지나가는 상태입니다. 몸이 어떤 지방이라도 섭취하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는 몸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고 그저 생존만을 위해 움직입니다. 남성의 체지방률이 약 8%이면 선격 저하, 수면 장애, 사고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이 이런 상태를 굶주림으로 해석하고 음식이 들어올 때까지 다른 모든 기능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뇌는 하루 24시간 내내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찾는 데 집착하게 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뇌가 흐릿해진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 수준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칼로리뿐만 아니라 가장 밍밍한 음식만을 섭취하면서 음식 섭취가 심하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행복한 식사를 위해 저축한 돈도 쓸 준비가 됩니다. 남성의 체지방률이 낮아지면 선격이 줄어드는 것은 여성의 생리 중단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몸은 지금이 아이를 가질 때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살릴 만큼의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몸은 모든 생각과 내부 작용, 에너지를 오직 음식을 구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죠. 체지방률이 8%인 여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건강에 해로워서 사실상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남성 체지방률 마지막 단계로 볼 5%는 장기간 유지 시 특히 위험한 경계선 수치입니다. 5% 체지방률은 달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스테로이드나 운동 능력 향상 약물 없이는 이 수준에 도달하기 힘들었습니다. 남성의 체지방률이 8%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몸은 정말로 위기감을 느끼고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 근육 등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왜 먹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봤으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할 체지방률 범위는 얼마일까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여성의 이상적인 체지방률 범위를 20-32%로 제시합니다. 남성의 경우 그 범위는 10-22%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범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평균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패스트푸드 업계의 비밀, 그들이 당신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